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저 가지고 이제 프린터물에 11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제2절에 자, 이제 블록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록도 그래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 구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철근 넣는 거. 그래서 그게 뭡니까? 보강 블록조. 그래서 통줄눈으로 얘는 하는 거고요. 내력벽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다. 가로 세로 철근 설치한 다음에 그저 철근 눈대에다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사침합니다. 세로 철근이 이제 들어가는데 가로 세로 철근이 들어가는데 세로 철근은 절대로 이어서는 안 된다. 자, 요 정도만 요게 이제 보강 블록조에 대한 얘기예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2번에 블록사키시 주의사항. 여기 블록사키시 주의사항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놓아놨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최대 치수가 2.5mm, 사춘 모르타르는 5mm. 자, 그러니까 줄눈이니까 줄눈이 얼마입니까? 10mm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좁은 거니까 얘는 조그만 거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춤 할 때는 사춤이 어디 이제 이렇게 중간에 넣는 거잖아. 끼는 거니까 자, 5mm짜리 좀 큰 거 쓴다. 커야지만 강도가 크니까. 자, 이런 얘기, 요 얘기 미리 나오면서도, 자, 그냥 여기서, 지금 여기 하는 게 이제 우리 블록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지문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 자, 미장에서 나오죠? 자, 우리 미장에서 보면은, 미장공사에서, 자, 우리 초벌, 재벌, 정벌이 있죠. 자, 그러면서 초벌, 재벌은, 자, 무슨 배합으로 한다? 부배합으로 한다. 부배합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정벌은 빈배합으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배합이 균열이 많은 거죠. 자, 이런 얘기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균열이 빈배합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배합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는 작은 걸 쓴다. 시멘트가 작은 입자가 작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2번도 조금 전과정에서 얘기했지만은요. 자, 우리 뭡니까? 1.2에서 하루쌓기 높이는 1.5인데, 1.5가 얘는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ALC 브록은 하루쌓기에서 1.8이 표준이고 2.4까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복 두께가 20mm랬는데, 자, 여기는 이 지문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피복 두께가 있잖아요. 피복 두께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물속이 가장 피복 두께를 많이 두껍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속, 그 다음에 흙속, 자, 그 다음에 흙에 접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옥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물속은 얼마로 합니까? 그러면은, 자, 그죠? 100mm 이상이고요. 얘는 80이고요. 얘 반이 40, 50, 60 이렇게 되죠? 흙에 접하는 게. 그 다음에 옥내는 20 또는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복의 두께는 2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0mm 자유로운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번에 보면은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블록 제품 길이, 두께, 높이 여기 한번 지문에 나와서 제가 넣은 거예요. 치수 허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에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자, 우리 모르타르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조족이나 지금 우리 조족이죠. 미장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얼마?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타일에 들어가는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하고 단열,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얼마입니까? 1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에 사용하는 얘 시멘트 모르타르는 얼마입니까? 45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조족에서 요게 2시간이라는 거 제가 이론에서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도 있고요. 7번. 8번 보면은요,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 인방블록은 그래서 안쪽 면에 적당히 물주기를 하고 철근한다. 근데 우리 인방블록
그게 뭡니까? 블록의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임방블록입니다. 조적식 벽돌에서는 위에 올려놓는 게 1.8m를 초과하는 경우는 임방볼을 설치하잖아요. 근데 얘는 임방블록을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자, 피복 두께가 뭐 30이다고 돼 있고요. 9번, 10번, 11번, 우리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9번에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을 위로 가게 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공동부사침은 3켜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3켜에서 상단 부분은 50cm. 자, 우리 50cm입니다. 5cm, 50mm 정도를 남겨둔다. 자,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방부록 같은 경우 지금 저기 8번에 얘기한 임방부록은 창문 틀의 좌우 옆 턱에 200mm 이상 물리고요. 근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없을 때는 40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벽돌에서는 자, 우리 200mm를 물리잖아요. 근데 블록은 더 물린다라는 거야. 자, 200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400으로 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돌구조. 압축강도, 그죠? 압축강도 우리 화대, 안사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가장 큰 거고요. 근데 화강하고 대리석이 압축강도가 큰데 내화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산암, 사암, 응해암이 대리석이나 화강암에 비해서 내화도는 크다. 자, 그 다음에 돌의 종류, 지금 얘기한 것은 화강암. 화강암이 구조재 장식재로 사용하고요. 내화성이 떨어진다고 위에서도 얘기했고요. 대리석도 내화성이 떨어지는데 내리석에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그 외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리석의 사촌 동생이 트레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다공질 대리석. 자, 그 다음에 안산암도 있고요. 세 번째, 돌 붙이기에 대한 거. 돌 붙이는데 벽에. 자, 우리 벽에 돌 붙일 때 뭡니까? 건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건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앵커 긴결공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러면 벽체에다가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자, 앵글, 패스너, 긴결철문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그저 어디에 단위 석재를 지지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앵커 긴결공법. 자, 두 번째, 상부 석체의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부를 고정하는 거고 하부는 지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앵커 긴결공법이고요. 자, 그 다음 쪽에 이제 습식공법은 이제 습식을 벽에는 안 합니다. 왜?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전사고 있으니까. 근데 또 바닥에는 건식은 안 합니다. 왜? 공간이 있으면 걸어들 때 쿵쿵쿵쿵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석재 시공지 주의사항도 여러 개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만. 그래서 습식공법 설치 시에 줄눈에 실링제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 바닥에다가 돌 붙였을 때 실리콘 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그죠? 자, 줄눈형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줄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우리 조금 전에 1.2에서 1.5잖아요. 벽돌이나 블록이. 근데 얘는 1m입니다. 돌은 더 무거우니까. 1m 이내로 표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조족식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4장 보면은 철골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4장에서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이제 철골이니까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녹 쓰니까 우리 칠하잖아요. 무슨 칠? 녹막에 칠을 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립되거나 용접하는데 100mm. 자, 그 이내 부분. 또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또, 자, 고력 볼트에 마찰 접합니다. 여기 마찰로 해서 접합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거 녹막에 칠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도장공사는 건조 시간이 20도, 습도 75%. 자, 그 다음에 다음 공조까지 최소 시간이고, 요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온도, 습도가 할 때는 잘 한다. 자, 이게 도장공사의 조건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우리 5도. 자, 5도 85%. 이거 초과할 때는 도장하지 않는다. 도장공사. 자, 요것도 우리, 지금 많이 우리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접합에서, 자, 고력 볼트, 접합에서는 볼트 접합에 고력 볼트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찰 접합이다. 전단 응력, 지압 응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튼튼하다. 튼튼하다라는 게 반복 하중에 견디는 게 뭐예요? 피로 강도란 말이죠. 피로 강도, 피로 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고력 볼트나 그냥 일반 볼트도 일반적으로 와샤를 2개를 씁니다. 근데 여기 2번에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TS라 그러죠? 얘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샤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볼트 조임 및 검사용 토크 렌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요거 보면은 그 전장에 12쪽에 자, 블록 쌓기에 보면은 4번, 양가로 4번에 보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의 길이, 두께 및 높이 치수 용차는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그죠? 좀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2라 그랬습니다. 자, 블록에서는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요게 뭡니까? 지금 얘기한 볼트에 대한 볼트 조립에 대한 거. 자, 앞자만 쓰자. 자, 이런 것들이 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도 10% 증가시킨다. 자, 5번 지문 압축제 전반부에 볼트를 사용할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 결선을 무시할 수 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뭡니까? 볼트나 자, 뭡니까? 리벳 이런 거는 구멍 뚫어서 체결을 하니까 단면 결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압축을 지금 요거 압축을 받는데 이럴 때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볼트의 지압 파괴. 지압은 밀거나 잡아당길 때, 자, 이런 볼트에서 밀거나 잡아당길 때 작용하는 힘이니까 일종의 전단이죠, 전단. 자, 그래서 전단 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요, 자, 어떤 지저분한 게 묻었다. 그랬을 때 녹, 두 번째 줄에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터 또는 샌드 블라스터로 해서 숏이 뭡니까? 미소간 겁니다. 샌드는 모래, 이런 걸로 해서 자, 우리 제거를 한다라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용접 접합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맞댄 용접, 모살 용접. 자, 맞대서 하는 거, 세워서 하는 거, 겹쳐서 하는 거, 이게 모살 용접이고요. 그 밑에 말들이 또 우리 꾸준하게 나왔던 말들이죠. 용접 자세는 가능한 회전지구를 이용해서 아래 보기, 수평으로. 그래야지만 용접하기가 편하고요. 아크 발생은 용접분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세 번째,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하지 않는다. 코킹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리벳에서 밀실하게 여기서 주변을 두드리는 겁니다. 또는 어디입니까? 그죠? 창대 쌓기에서 코킹하는 거, 실링 방수. 그죠? 실링 또는 방수에서도 코킹 나오죠. 나오는 게 그거는 코킹. 그래서 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도요. 자, 우리 불가피하게 병행할 경우 두 번째 줄에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게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쭉 나와 있으면서 뭐 얘기하려고요? 초음파 탐사법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각종 접합 병행 시 응력 부담.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나왔죠? 안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용접이 응력 부담하고 그다음에 고력 볼트 리벳 같고요. 볼트.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력을 부담하는데 1번 용접하고 고력 볼트일 때 용접하고 그다음에 고력 볼트 했을 때는 용접이 자 응력을 부담합니다. 근데 고력 볼트를 2번에 보면 먼저 체결한 다음에 용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4번에 보면은요. 자, 요 용접 용어하고 결함. 여기 나오는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럭스도 시험지에 나왔던 거고요. 용접봉 외부에 부착된 분말상의 재료. 용접봉 심선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자, 그래서 피복제 역할을 하는 거다. 스패터, 글러브. 자, 글러브는 자, 접합하는 두 개의 부재에 맞는 홈. 자, 루트는 뭡니까? 그 간격. 자, 그 다음에 엔드탭은 뭡니까? 끝에다가 대는 거. 뭡니까? 요 밑에, 결함에 그 밑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크레이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그래서 용착 부족 위에 크레이터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엔드탭 뒷댐제 루트 밑에 되는 거고 스켈럽은 이렇게 오목하게 파워지는 거고요. 가우징 밀 스케일도 있고요. 밀 스케일 얘기하니까 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밀시트라는 게 있죠?
밀시트는 뭐예요? 품질 보증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뭐 우리 강제 이런 걸 납품할 때 그 밀시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 스케일은 지저분한 겁니다. 사나물 피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 결함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언더컷, 오버랩, 블로우, 홀, 피트, 크랙 쭉 자 이거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거 언더컷하고 오버랩. 자, 얘는 자 우리 언더컷은 빈틈이고요. 얘는 겹침인 거예요. 더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전류, 열,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할 때 많이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컷은 빈틈이 생기는 거는 이게 좋으니까 전류 열이 많은 이거 좋으니까 빨리 한단 말이죠. 빨리 하니까 덜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뭡니까? 나쁜 거니까 오래 하니까 겹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전류 많이 들어가고 열 많이 들어가고 자 이런 얘기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3절 각부 상세에서 바닥판에 나오는 철걸보,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스터드 볼트 한 다음에 콘크리트 하설. 자, 이렇게 해서 바닥판을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터드 볼트가 뭐냐 하면 전단 연결재, 전단, 자, 접합이라고 하죠. 시어 커넥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야? 부착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스터드 볼트를 용접을 해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철골 철물에 저희가 턴버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조임용 연결 장치, 메탈 터치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 이제 3번에 보면 보에서 자, 허니컴버, 그죠? 허니컴버 요거 애치형광의 외부를 절단해서 육각형 구멍이 줄지어 생기도록 용접해서 춤을 높인 거. 이걸 허니컴버라고 한다. 그래서 그 구멍 같은데 배관식은 용이하고 춤이 높아지니까 고층 건물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양가로 입은 판보, 플레이트 거더죠. 그래서 이 판보는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 플레이트, 플랜지, 외부 스티프너. 얘의 역할. 자,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 위에 설치하는 거에서 요 스윙 모멘트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정도, 70%. 플랜지는 날개죠. 그래서 얘도 스윙 모멘트에 저항. 커버 플레이트를 덮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하고 플랜지는 스윙 모멘트에 저항을 하는 거고요. 자, 외부는 뭡니까? 그죠? 우리 상하, 판, 플랜지 사이에 조립하는 복부재, 전단력에 저항하는 거고. 자, 내용의 용도 어디에 쓰느냐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스티프너. 외부의 자골 방지 또는 전단 보강. 자, 그 밑에 하이브리드 빔에서 플랜지는 고강도, 외부는 저강도의 재질을 사용해서 휨 성능을 높인 조립부를 하이브리드 빔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주각이죠. 기둥이 받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그 밑부분을 주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성하는 것들. 자, 이런 용어들 왼쪽에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필러, 리브 플레이트, 클립 앵글.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주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크립 앵글이라는 그 7번의 크립 앵글이라는 말이 요 용어에 나왔던 거죠.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은 단순 지지가 많으므로 크립 앵글을. 자, 이게 뭡니까? 보강 앵글이잖아요. 이런 걸 사용해서 보강 앵글로 해서 사용하며 외부만에 상호 접합한다. 다섯 번째, 자, 내화 피복. 뭡니까? 그죠? 우리 불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게 하기 위해서 내화 피복을 합니다. 그 방법이, 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복합. 그래서 습식의 타조 밑불. 또 그 밑에 도장공법도 있고요. 건식. 자, 그다음에 합성 복합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쭉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우리 철골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만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준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17쪽이네요.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철콘이라고 쓸게요. 자, 얘에 대한 거. 1번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요. 그래서 철근이 두 번째 녹쓰는 것을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방지해 주고요.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같다. 근데 탄성 개수는 다르다. 탄성 개수는 뭐가? 철근이 큽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부착력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그죠? 부착력이 무지하게 좋다. 그래서 이제 부착력에 대한 얘기에서 주장 또는 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주장, 둘레의 길이, 표면적, 이게 클수록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같은 단면적이라면은, 그죠?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부착력이 좋다. 굵은 쪽을 조금 쓰는 것보다. 세 번째, 이형 철근이 또 울퉁불퉁하니까 표면적이 크단 말이죠. 원형 철근에 비해서 40%가 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콘크리트 강도가 크다는 건 밀실하니까 콘크리트를, 철근을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부착력이 좋습니다. 물 시멘트비가 적다라는 거. 물 시멘트가 적은 건 강도가 큰 거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4번하고 5번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밑에 보면, 근데 철근의 강도가 크고 작으냐에 따라 철근의 강도하고는 부착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강도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설명한 대로. 자, 그래서 부착력에 대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중성화, 탄산화. 이게 뭡니까? 중성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 pH 12, 13이란 말이죠. 콘크리트는. 근데 얘가 10 이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성으로 돼가니까 철근 부식된다라는 거죠. 철근이 두 번째 부식되면 최적이 2.5배 팽창해서 그거의 팽창 커지니까 콘크리트에 인장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균열이 돼요. 그러니까 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자, 그러니까 아웃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성화 자체가 콘크리트 강도 조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성화가 되면 균열이 가는 겁니다. 콘크리트. 그죠? 철근이 부식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화의 원인에서, 자, 중성화의 원인.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는 무조건 원인 찾을 때 뭐 찾는 거야? 시멘트하고 물, 그 다음에 뭡니까? 골재,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들어가 혼화재료, 뭐 이런 것들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거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는 또 지금 여기서 기억에 분말도가 크다.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미세합니다. 미세하니까 잘 비벼지니까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확 높잖아요. 높으니까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균열 가면은 중성화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량골재,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 습도. 자,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혼화제 얘기는 뭐 여기는 안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성화 측정용 시약이 페놀프탈레인 용액해서 무색일제는 얘 중성화가 된 거고요. 홍족색일제는 아직 싱싱하다. 알칼리성이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자, 우리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철근 공사. 그래서 이제 SD400 이렇게 했을 때, SD니까 스틸 디폼드 바니까 2형 철근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뭡니까?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 이건 뭐 인장 강도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세부치 얘기하면 다 뭘 얘기해요? 이거, 그죠? 우리 이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표시했을 때 이걸로 한다. 항복 강도. 그래서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철근을 가공하는 거, 구부리는 거 후크라 그러죠. 그래서 또 후크, 또 다른 말로 갈고리. 그래서 주군의 표준 갈고리, 주군하고 감싸고 있는 스트럽이나 띠철근은 기둥이나 보를 감싸는 철근이잖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자, 주군의 표준 갈고리는 90도, 그 다음에 180도로 합니다. 주군은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늑근은 90도하고 135도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안 썼지만 이거 알아야 또 여기 제 요약집에 안 넣어놨는데, 자, 우리 뭡니까? 어떤 거는 갈고리를 하고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형 철근은 매끈하니까 반드시 갈고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2형 철근은요, 울퉁불퉁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형 철근은, 자, 우리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사항, 요게 또 나오는 거죠. 예가 아니라 예외. 그래서 뭡니까? 기둥이나 보에 들어가는, 자, 얘 주근이죠. 얘는 반드시 하고요. 또 얘 기둥이나 보에 감싸는 철근, 얘 띠철근이라 그러죠. 또 얘는 뭡니까? 늑근 또는 스트럽바,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갈고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 정해준대. 딱 이런 데는 해야 됩니다. 라는 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또 여기는 안 적었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철근의 이음과 정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철근 입는 거. 이음은 약합니다. 근데 또 안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있느냐 그랬을 때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자, 전단력이 아니고, 그다음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자, 기둥 같은 경우는 3분의 2 지점. 자, 여기 2야. 여기가 인장력이 최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도 있고요. 보호가 여러 번 나왔죠. 보호는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2단 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부에서는 하부,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읽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밑에 그냥 요 말도. 자, 용접 이음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20%. 용접을 해서 이을 때는요, 그죠? 얘가 더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야. 실제보다. 그래서 125% 이상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용접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정착. 자, 정착은 빠지지 않게 깊숙이 박는 겁니다. 어디에다 박느냐? 어떻게 외웠어요? 바보, 기기. 바닥판은 보는 기둥, 기둥은 기초. 근데 바닥판은 또 이렇게 바보 기기면서도 벽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닥판에서 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벽은, 2번에 벽은 다 연결되니까 기둥보, 바닥판. 지중보는 기초나 기둥. 직교하는 단부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상호간에 한다. 자, 지금 요게 정착에 대한 얘기. 이음, 정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철근 피복. 자, 요것도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자, 어디서? 조족식에서 했는데, 피복 두께는 어디냐? 그러면, 자, 요것도 몇 번 나왔죠? 콘크리트 외측 표면에서부터 철근 외측 표면까지. 요거의 최단 거리. 자, 구체적으로 기둥보가 있고요. 목적도 읽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요 기준, 요 수치. 아까도 했죠? 그래서 100, 80, 40, 50, 60, 옥내 20, 40. 자, 흙에 접했을 때 4, 5, 60mm가 D16, D25, D29. 자, 그 다음에 옥내는 D35를 해서 이하 초과. 두 번째, 기둥과 보호를 더 두껍게 해줍니다. 기둥과 보호가 뭐에 슬래브나 벽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보다, 그죠? 경량이니까 더 두껍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호와 기둥의 경우. 설계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피복 두께를 저감해도 된다. 고강도잖아요. 고강도일 때는 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철근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에서, 자, 우리 콘크리트 그 구성재료 이런 거, 그죠? 시멘트, 물, 모래, 자갈, 혼화재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 무슨 현상이 발생하면 여기서 원인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시멘트, 물, 골재, 모래, 자갈, 온도, 습도. 요거 이제 또 요거 들어가죠. 온도, 습도가 또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시멘트에는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가 3종입니다. 보통 포틀랜드가 1종, 그 다음에 중용요리 2종입니다. 이 종도, 자, 그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분말도가 크고 중간, 작고. 그래서 분말도가 큰 거는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그죠? 크고,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수화열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경화 빠르지만은 균열이 많아져요. 그래서 얘는 빨리 되니까 이제 조기 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 사용적 긴급공사 동절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요거 세 가지의 조강, 보통, 중용료를 비교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콘크리트에서, 자, 시멘트라고도 보죠. 이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염해. 그 다음에 화학적 침식. 여기까지. 여기 이제 번호가 좀 순서가 4번 다음에 골재가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제 번호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화학적 침식. 내용 읽어보지만 뭐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런 거 원인이 돼서 균열이 간다라는 거예요. 균열이 가면서 아웃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골재, 품질 조건, 그죠? 거칠고 둥글고 대소립이 적당하게 있는 게 연석 깊도 분포. 세 번째 지문도 나왔던 거죠? 시멘트 풀 강도보다 얘가 골재가 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실적률이 크고 조립률도 크고 장골재율은 작아야 된다. 자, 골재의 염분 함유량, 요 수치 우리 외우라 그랬습니다. 장골재 0.02, 콘크리트는 0.3. 그 다음에 동결 융해를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장골재는 내구성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우리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어떤 이제 골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대표 주자가 AE재. 시공연도 개선, 얘가 주목적이죠. 그래서 볼 베어링적인 역할하고 쿠션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AE재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재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질문이 나온 거죠. 콘크리트가 용적이면 최적이 가로, 세로, 높이의 최적을 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요게 우리 여기서 35쪽을 다시 한번 보자고, 같이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요 지문하고요. 35쪽을 넘겨서 보면은요. 35쪽에 맨 위에 보면은, 자, 뭡니까? 여기 미장공사에 대한 얘기예요. 미장공사 용어 위에 양가로 3번 보면 결합재와 골재, 그 다음에 혼화재의 배합은 뭘로 한다고요? 이런 거 배합은 용적비로 한단 말이에요. 최적으로 하고요. 근데 혼화재, 안료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한다. 이 얘기에 왜 한 거예요? 여기 용적, 어떤 건 용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건 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질량으로 나타나요. 용적, 질량. 근데 우리 지금 다시 와서 요 19쪽에 보면은 이제 용적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같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어떨 때는 용적비,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떨 때 질량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이 무게로 한단 말이죠. 근데 용적비로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9쪽에 다시 와서 콘크리트 증대 방법 나와 있죠. A재, 시멘트 분말도가 작다라는 건 거치니까 그 사이에 공기량이 많아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장골재율이 크게 한다라는 건 모래가 자갈보다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갈이 많으면 자갈과 자갈 사이에는 틈이 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기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자, 안 되고요. 온도가 낮아야 되고 진동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량에 대한 게 허용오차가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공기량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통 콘크리트면 포장 콘크리트의 경우 자, 기준이 자, 어떻게 4.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양가라서 4번 시멘트 창고하고 도료 창고, 창에 대한 얘기죠. 창고 창에서, 자, 요것도 그죠. 우리 시멘트 창고는 채광창은 있어야 되지만 환기창은 없습니다. 근데 도료 창고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에 대한 거. 콘크리트 강도. 시멘트 강도하고 물시멘트비. 자, 우리 물시멘트비 얘기하면서 WPOC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최근에는 무슨 용어로 많이 써야 돼요? 물결합제비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계속 그냥 씁니다. 물시멘트비라는 말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야? 18메가파스칼. 밑창 콘크리트 얼마요? 15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제하 속도가 빠를수록 강도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 여기 FCK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에서 제가 요 공식이라고 보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면적이고 자, A분의 P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 면적이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고요. 얘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게, 자, 우리 압력이니까 얘 빨리 친다라는 거. 빨리 치면은 빨리 치니까 강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공시체의 크기 그랬죠. 그래서 우리 또 뒤에 보면 공시체, 자, 우리 공시체가 얼마입니까? 150, 왜? 300. 이렇게 이제 파이가 이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는 뭡니까? 100, 200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얘가 표준이고 요거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거 사용할 때는
얘가 적은 거니까 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일 때는 강도 보존 개수를 하죠. 강도 보존 개수에서 이 0.97을 넣어주잖아요. 얘가 강도가 얘보다 크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면적이 작으면 강도가 크다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측정을 하는데 물 시멘트 비, 이제 뭐라 그랬어요? 물 결합제비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연도 슬럼프 값.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읽으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물 시멘트 비, 물 결합제비. 자, 그래서 물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건 뭐만 있다 그랬어요? 시공연도예요. 그 위에는 다 안 좋다라는 거야. 그 위에 있거든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빙화학제 이거 나왔는데, 자, 우리 이것도 좀 보고 가자는 거야. 물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 보통이 얼마입니까? 60%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55%를 넣는 경우도 있죠. 55%는 뭡니까? 중성화의 저항성을 증대할 때는 자, 55%, 50%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는 뭡니까? 수밀 콘크리트 또는 뭡니까? 제치장 콘크리트 또 뭡니까? 고유도, 뭡니까? 그죠? 고강도 콘크리트.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50%로 넣습니다. 이런 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45%. 45%는 제가 여기다 놓아놨죠?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데는 45%를 사용한다. 자, 요게 기준인데, 자, 옛날에는 요거 다 나왔던 겁니다. 요 중성화도 나왔던 거고요.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자, 그러니까 그냥 건조 수축에 요 말을 안 넣어도 그냥 균열 왜, 어떤 거?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찾을 때, 자, 얘가 뭡니까? 시멘트. 자, 우리 여기서 뭡니까? 부배합일 때. 부배합이 균열이 갑니다. 그 다음에 W+C잖아요. 물 많이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자, 여기도 골재가 균열을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골재 적게 들어갔을 때. 온도 높고 습도 낮을 때. 이럴 때 균열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걸 방지책은 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은, 자, 우리 시공연도 영향을 미치는 거. 그죠? 이거 또 우리 많이 했어요.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에서 부배합이 시공연도가 좋습니다. 근데 균열은 많죠. 자,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미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뭡니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근데 분말도가 크면은 또 뭐가 많이 갑니까? 균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수화 반응에 의해 수화 반응이 빨라서 수화열이 발생하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골재 이런 것들은 둥글게 되어 있는 거. 혼화 재료를 넣으면 시공연도 좋고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는 시공연도가 안 좋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물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시공연도가 아닐 경우 결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료 분리 잘 안 비벼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요. 블리딩 또 많이 나왔죠. 블리딩은 뭡니까?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상승하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턴스는 허옇게 되는 거. 우리 조족식에서는 그 허옇게 나오는 거 백화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는 레이턴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크리프도 장기 처짐 현상.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처지는 거. 이게 크리프입니다. 그래서 크리프의 원인이 있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무거우면 크리프가 일어난다라는 거. 언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하 응력 또는 상부하증이 클 때. 그 다음에 균열이 가면은 크리프도 갑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원인이 물, 시멘트비, 온도, 부배합. 여기는 안 썼지만 골재 짙게 넣으면은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간다라는 건 또 크리프도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의 단면 치수가 너무 얇으면은 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이야. 요게 압축 철근. 우리 일반적으로 인장받는 부분에 철근을 넣습니다. 근데 압축받는 데도 넣잖아요. 근데 그 압축받는 데 넣는 철근이 크리프를 방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콘크리트의 성질, 컨시스턴스, 플라스티시티, 피니셔빌리티, 펌퍼빌리티. 자, 이런 거, 용어들,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뭐 얘기할 때 보면, 콘크리트에서는 지금 온도, 습도, 얘 얘기하고요. 지금 이 물 얘기, 얘가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거를 다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자, 그냥 쉽게. 그래서 맨 처음에 물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 뭐만 있다고요? 그죠? 자, 시공연도만 좋습니다. 그래서 시공연도만 좋고, 강도 떨어지죠. 균열 많죠. 블리딩, 클리프, 중성화, 치갑. 치갑이 뭡니까? 그저 거푸집 됐을 때 수평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미는 힘, 측면에 미는 힘. 얘도 커진단 말이죠. 온도 높고, 온도하고 습도는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은 강도는 높아집니다. 근데, 자, 우리가 균열 많이 가고요. 시공연도 안 좋아지고, 자, 그 다음에 크리프, 중성화, 치갑 이런 것들도 안 좋죠.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많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박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콘크리트 균열. 지금 이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균열에 대한 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플라스틱 균열 또는 소성 균열. 경화 전에, 자,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굽기 전에 나타나는 균열을 플라스틱 균열, 소성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2번 밑에 보면은 건조 수축에 의한 거, 얘는 이제 경화된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언제? 경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우니까 나타나는 거. 그래서 하중에 의한 균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이쪽에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소성 균열은 소성 수축 균열하고 소성 치마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성에서 자, 우리 플라스틱 수축에 의해서 자, 수축이 되는 거. 그래서 1번 보면은 브리딩 속도보다 표면 증발 속도가 빠른데, 자, 브리딩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나 미세물질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보다 증발이 먼저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또 높으면 무조건 균열 가는 겁니다. 그죠? 건조 수축에서. 그래서 온도 높은 거. 그 다음에 높은 풍속이라는 게 또 여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높은 풍속에 바람 많이 불면 건조가 빨리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치마. 한쪽 가로 이번에 소성 치마 균열에서 자, 여기도 보면서 세 번째. 자, 철근 직경이 크면 무거우니까.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경화 후에 나타나는 건조 수축은 우리가 많이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사중의 이항 균열에서 건축물 사용할 때, 자, 휘임 균열하고 전단 균열. 그래서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전단 균열은 경사직에 나타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균열에 대해서 좀 또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이제 콘크리트 우리 항상 강도는 무슨 강도를 보는 거예요? 압축 강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인 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원주 공시체하고 코아. 자, 그러니까 공시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주 공시체하고 코아 공시체.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이제 나오겠는데요. 그 다음에 2번, 3번 그냥 뭐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쪽에 나오죠, 여기요. 한쪽 가로 2번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체는요, 뭡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150하고 300으로 되어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100하고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경우는 강도 보존 개수를 얼마 준다고 했어요? 0.9초.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얘는 강도가 작은 게 강도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보존 개수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도요. 자, 끝에 보면 120 세제곱미터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번 참고, 4번 질문도 나온 거죠. 코아 강도의 시험 결과는 코아 강도 평균값이 FCK, 그러니까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은 자, 어떻게 된다? 얘는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요. 자, 우리 시공 일반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어붙기, 이어치기, 시공 이음. 전단력이 최소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콘크리트예요. 또 우리 철근도 아까 철근 이음을 했죠. 철근은 어디입니까?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얘는 전단력. 자, 콘크리트는 전단력이 최소인 거.
그래서 있는데 어디서 있느냐 이런 데서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나 바닥판은 간사이 중앙부에서 수직, 기둥, 벽은 바닥판 또는 기초의 상면에서 수평, 아치는 축의 직각, 큰 번은 작은 번 오비의 2배 거리에서, 캔틸레버 보나 바닥판은 이런 거는 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내민 거. 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어붙기. 자, 그래서 이어붙기 허용 시간이 있는데, 오른쪽에 타설 시 허용 시간. 이거부터 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온도 기준이 25도예요. 25도보다 적을 때는 2시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시간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보다 2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30분 땡겨서 1.5. 그 다음에 이어붙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또 30분씩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25도보다 적을 때 2.5시간, 25도보다 클 때는 2시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은 참고로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라고요. 그래서 최초, 조족쌓기에서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거 다시 쓸 수 없다. 그죠? 이거 했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시멘트 얘기할 때는 건 뭡니까? 조족이나 미장은 2시간이에요. 그죠? 2시간 이내 거는 이상 지난 건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 그 다음에 뭡니까? 단열 모르타르는 1시간. 방수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45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죠? 콜드 조인트도, 그죠? 이어치기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연속 부분. 그래서 시공 불량 이음부. 자, 이걸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한 장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나오다가 이제 한번 나왔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레미컨 줄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센트럴, 자, 그 다음에 슈링크, 그 다음에 트랜시트.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공장 완빔, 운반 도중 완빔. 슈링크는 요거 2개 짬뽕을 한 거고요. 수밀 콘크리트 아까 얘기했죠? 얼마? 55%. 가로하고 50% 써 있죠. 근데 55%로도 가로하고 써 있는데, 자, 우리 뭐 그냥 뭡니까? 50%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수밀 콘크리트 얼마예요? 50%. 여기 써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고강도 철근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우선 프리텐션법, 포스트 텐션법. 자, 그래서 요 구별은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을 잡아당겼느냐, 콘크리트 타설 후에 철근을 잡아당겼느냐에 따라서 제작 방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프리텐션, 포스트 텐션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고강도 철근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니까 무지하게 좋습니다. 튼튼하고. 근데 뭡니까? 내화. 피복 두께가 얇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화성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밑에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프리팩트 콘크리트 있고요. 경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4도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서중은 25도 이상에서 하는 거. 근데 항상 추울 때 하니까 잘못하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치장 콘크리트에서 치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되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든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ALC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한번 쭉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거푸집 공사에 대한 거. 거푸집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자, 거푸집의 부속재, 간격재, 영어로도 스페이서, 격리재, 세퍼레이터, 긴장재, 폼 타입, 박리재, 폼 오일. 자, 요 내용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두 번째 요거, 그죠? 치갑에 대한 얘기. 치갑 조금 전에도 얼핏 했잖아요. 생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미치는 치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소에 있는 거.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치갑이 큽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수분의 증발이 적으니까. 마찰 개수가 작다. 마찰 개수가 작다는 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우니까 타설이 잘 되니까 치갑이 큽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한 번도 요거 제가 이론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그러네요. 요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추갑은 수압과 같이 생콘크리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증대되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높이, 기둥은 1m, 벽은 0.5m에서 가장 크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콘크리트 헤드라 그럽니다. 콘크리트 헤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번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추압이 크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그죠? 존치기간. 거푸집을 언제 해체하느냐 이겁니다. 요것도, 그죠?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양가로 1번은 옆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 옆, 보호 옆, 기둥. 기둥하고 벽은 옆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옆에 이건 언제 뛰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자 5메가파스칼하고 10메가파스칼 있죠.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일반 구조물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5메가파스칼 나오면 거푸집을 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 그냥 보통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예요? FCK 18메가파스칼이에요. 그죠? 이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라고요? 자, 5 또는 11제 내구성의 중간 옆에 거니까 옆에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핵심 지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은 뭐냐 하면 밑에 되는 겁니다. 슬래브 및 보호 및 자, 그다음에 아치 내면 다 안쪽에 밑에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그 밑에 박스면 단층 구조인가 1층 건축물. 자, 이럴 때는 얼마다? 그 두 번째 수치 보면 14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요거 아까 위에 옆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옆은 5하고 10입니다. 10메가파스칼인데 밑에는 자, 우리 1층하고 1층 건축물 또는 2층 이상.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밑에 거는 얼마라는 거예요? 14입니다. 14. 이거 이상이에요. 또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압축 강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3분의 2. 3분의 1이면 3, 6, 18. 3분의 1이 6이네요. 3분의 2니까 6이 10이에요. 요거 12야. 예를 들어서 이거라 그러면. 그거 이상이라는 거야. 또는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3분의 2. 자, 그 다음에 다층 구조일 때는 이거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입니다. 다층 구조일 때.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3분의 2인데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원하는 이 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얘, 요 14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3번에 거푸집의 존치기간 해체 시기에서 옆에 되는 거, 밑에 되는 거. 자, 요 수치까지 다 요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에 대한 거. 보호 기둥 끄는데, 자, 주근. 자, 보호에는 주근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갑니까? 보호에 감싸는 게, 자, 여기 상부근이 있고, 하부근, 자, 여기 나와 있죠. 늑근, 지지, 전단력 이런 거고요. 한 장은 넘겨서 보면은 보호를 감싸는 철근이 2번에 뭡니까? 늑근, 스트럽 또는 스트럽 바 이래잖아요. 그래서 특히 늑근은 얘 역할이 전단력에 의한 사인자 균열, 옆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축에 45도, 90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호에는 요 굽힘 철근, 절곡 철근. 자, 이렇게 된 철근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된. 그래서 요 각도는 30도에서 45도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보호에는 세 가지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근, 늑근, 굽힘 철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박스도 한번 그냥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콘크리트는 파괴되는 것으로 간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참고. 요거 첫 번째 질문 정도 질문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건 뭐 그냥 참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기둥에 대한 얘기. 자, 기둥. 자, 시간이 좀 되는데 기둥까지만 보자고요. 자, 기둥은 그래서 기둥에도 주근이 들어가고 기둥을 감싸는 게 띠철근입니다. 자, 또는 대근, 후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간 게 뭐가? 나선철근. 자, 그래서 주근, 제축의 수평으로 해서 압축력과 힘 모멘트. 자, 그 다음에 특히 요 띠철근도 뭡니까? 주근의 자구를 방지하는 거. 2번, 3번 이런 역할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슬래브입니다. 슬래브에서도 플랫 슬래브에 대한 건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이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